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람을 잘못 봐서 내 전부를 잃게 되는 그 순간.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이미 다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한 끼밥을 먹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의 인격과 본성, 배려와 이기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먼저 밥을 같이 먹어보세요. 겉으로 아무리 웃고 다정해도 식탁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몇 해 전 어느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일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력서나 면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죠. 바로 식사 인터뷰였습니다. 면접자와 함께 식당에 가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의 태도는 가식이 없는 진심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지, 직원에게는 어떻게 말하는지, 자기 식사만 챙기는지, 그걸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표는 이렇게 식사하면서 관찰한 태도 때문에 스펙이 가장 좋았던 지원자가 아닌 서빙하는 직원에게도 공손히 인사하던 한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입사 이후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냈고 동료들을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혹은 그 사람을 믿어도 될지 판단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밥을 함께 하세요. 그가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음식을 나누는 태도 속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서 사람을 보라. 그 말처럼 우리는 식사라는 가장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기준. 같이 밥을 먹었을 때 드러나는 말투와 행동의 디테일을 통해 어떤 본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처음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말투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평소 살아온 환경,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품이 묻어납니다.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어조인지, 말끝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런 것들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드릴게요. 이분은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났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 상대는 종업원에게 여기 물 좀 이라고 말했고 음식이 늦게 나왔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작 이분에게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그 무례한 말투와 태도는 식은 음식보다 더 불쾌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다고 하죠. 나중에 나에게도 저런 식으로 대하지 말란 법이 없겠구나. 우리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공손하고 누구에게 무심한지 말투 하나에도 전부 드러나죠. 반대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슷한 소개팅 자리였지만 상대방은 주문을 천천히 하며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를 꼭 붙였고 식사가 나오는 동안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상대가 말할 수 있는 틈을 자주 열어주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중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편안했어요. 말투만 봐도 배려심이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을 때 그 말이 날카롭고 거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 배려 깊은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여러분을 아껴줄 가능성이 큽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말을 통해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특히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건 그 사람이 식사 중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점입니다. 이 작은 행동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중요한 성향이 숨어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물건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도구가 되었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 사람의 배려심과 집중력을 알아보는 지표가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바로 그 일상 중 하나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한 끼의 시간 동안 상대가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 전화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할 수 있죠. 어떤 분의 경험담이 떠오릅니다. 직장 동료와 점심을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동료는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심지어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동료는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자기 가방 속에 넣은 채로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대화 도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감동을 받으시나요? 거창한 선물이나 감언이설보다 바로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핸드폰 하나에 쏠리는 시선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가, 그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죠.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눈앞의 사람보다 작은 화면 속 소식이 더 시급하게 느껴질 때 사람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가까웠던 관계도 멀어지고 맙니다. 중국의 고전 논어에서는 군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듣고 살핀 후 판단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성실한 관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그 사람이 쓰는 말의 내용입니다.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그 표현 속에는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는지, 그 말에 얼마나 진심이 깃들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심코 말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와 단어의 선택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어차피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갇혀 살아갑니다. 자기 확신은 높지만 타인에 대한 이해는 낮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마치 두꺼운 벽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생각이 넓어졌어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시야 밖의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들은 유연하고 겸손하고 배움에 열려 있습니다. 말의 톤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 말씀은 이해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자르듯 말하는 느낌이라면 후자는 다리를 놓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결국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 역과장치라는 일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지금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요? 선한가요? 그리고 유익한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끝마다 남을 비난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도 그 칼끝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소중히 여길 만한 인연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의 결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말에서 드러나는 작은 진심, 그 배려의 한마디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설명했는지 살펴보며 보다 깊은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망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교, 판단, 지시. 이 세 가지 요소는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평가가 아니라 관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게을러라고 말하는 대신 최근에 네가 약속한 일을 여러 번 미루는 걸 봤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행동의 기록이어야지 상대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연결은 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각을 더 깊이 합니다. 특히 관계가 깊을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야말로 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부분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표현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통은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상대의 말에 먼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상대가 바라는 감정의 핵심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셨군요. 이 말에 속상하셨죠. 이런 식의 공감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결론 내리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런 말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혼자 해석을 끝내버리는 순간 관계는 단절됩니다. 해석은 항상 나의 프레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진실과는 멀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기에 현명한 어른은 말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른 말,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시의적절한 말을 뜻하죠. 정어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인연을 이어가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정답보다 진심이, 논리보다 공감이 관계를 더 멀리,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실천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우리 인생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하나의 마무리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과 태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진심을 담아 말하고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며 말이 통하지 않을 때조차 조용히 관계를 지켜내는 이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삶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적고 후회가 적고 무엇보다 이들은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가게엔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장사가 특별히 맛있어서도 물건이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대할 때 단 한 번도 상대를 재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요. 늦게 온 손님에게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심지어 무례한 손님에게도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며 상대의 감정을 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자 그 반찬 가게는 그 마을의 정이 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엔 가게 앞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삶의 한 귀퉁이에 고이 간직한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은 철학자 장자는 말이란 칼과 같아서 그 칼을 언제 뽑느냐, 어디에 겨누느냐, 얼마나 깊이 찌르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말은 벼린 칼처럼 다루되 결코 휘두르지 말고 지니고만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는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혹시 말이 통하지 않아 지친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문장이라도 기억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순간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언어를 바꿔보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대화이고 평생 인연을 지켜내는 기술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구와의 관계가 어려웠는지, 어떤 말을 했더니 오히려 관계가 풀렸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말,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